다운을 만드는 사람들, 다운의 진짜 이야기를 만납니다. 다운의 온전한 시간, 온터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회 진행자 정원유입니다. 전 사실은 원장이고요. 오늘 1회답게 누구를 모셔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소중한 전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운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현 선생님입니다. 네, 저랑은 사실 같이 일한 지 근 10년이 된 원년 멤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었던 고교 선택 설명회 때문이거든요. 자, 이번에 고교 선택 설명회가 있었어요. 국어 분과랑 수학 분과가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열기가 되게 뜨거웠어요. 예상했던 어머님보다 한 20분 정도 더 오셔서 사실 시작 시간 좀 늦어졌던 경향도 있었거든요. 제가 많이 긴장되던데요. 저도 정말 많이 긴장을 했어요. 사실은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요. 막상 맞아요. 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청심환도 먹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니까요. 단상 위에서 좀 더 떨렸죠? 제가 맨 처음에 인사를 딱 하러 들어갔었는데, 끝까지 다 차 계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 순간 머리가 저도 되게 하얘지더라고요. 제가 하려던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날 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중간에 원장쌤이 들어오셔서 거의 1시간 지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놀랐어요. 사실 PPT가 한 20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한 6장 정도밖에 안 지나간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50분을 넘어가서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급하게 좀 투입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때 다 못한 이야기를 오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급하게 선생님이랑 만나서 그 얘기를 학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회차의 목표예요. 자, 학교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게 오늘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오늘은요, 4개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8개를 다 하려고 하면 또 내일까지 갈 수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시죠? 지금 보시면 시간이 거의 4시가 넘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상황이라서 초과 근무 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학교별 국어시험 특징부터 바로 파헤쳐 볼 거예요. 첫 번째, 근영여고고요. 사실 근영여고는 시험이 좀 까다롭기로 소문난 학교다 보니까 1순위에 마감되는 학교는 아니에요. 사실 경합학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근영여고 국어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근영여고 시험은 일단은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교과서 연계가 굉장히 중점이 되는 학교이고요. 교과서 안에서의 작품, 교과서 내에서의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이 그냥 시험이랑 거의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교과서에서만 거의 출제가 되나요?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영여고 같은 경우는 거의 중간고사 100점, 뭐 기말고사 100점, 거의 만점을 가까이인 점수를 맞아도 조그마한 실수만 해도 등급이 생각보다 1등급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이번에 2학년 전체 100점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 아이는 엄청 꼼꼼한 아이였나 봐요, 선생님. 엄청 꼼꼼한 친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공부를 끝까지 꼼꼼하게 하고 있는 친구예요. 보통 제가 서술형 대비를 조금 꼼꼼하게 시키는 편이긴 하거든요. 문제를 일단 거의 A4에다가 한 2장에서 3장 정도를 전부 다 문제를 다 만들어서 나올 만한 문제는 항상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럼 근영 같은 경우 시험이 좀 평이한 편인가요? 네, 평이한 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서술형이라든지 서답형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서술형 같은 경우에 뭐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를 거의 맞게 써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주어가 빠진다거나 뭔가 목적어가 빠진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되면 거의 감점 요소가 되고요. 사실은 서답형 경우도 답이 정확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정확한 답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교과서를 보지 않으면 이런 거에서 놓치다 보면
등급을 사실은 1등급을 맞기가 조금 힘든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실수가 되거나 잘 깎이는 덜렁이들은 조금 힘들고 이런 아이들은 이 학교가 맞는 아이들은 꼼꼼하고 정해진 분량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아이들이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는 기전여고예요. 이지망 학교 중에 1순위죠. 그러니까 1지망 학교는 아니지만 이지망에서 좀 아이들이 선도가 높은 학교예요. 왜냐면 이 학교를 붙지 않게 됐을 때 9를 넘어가는 불상사가 좀 벌어지는데요. 이 기전은 사실은 영어도 엄청 까다로운 편에 속했던 학교예요. 물론 좀 평이해지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전의 깐깐함은 완상고 좀 정평이 나는 편이죠. 국어 스타일은 좀 어떤가요? 국어는 기전은 원래 대표적인 깐깐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자, 저희가 깐깐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하는데요. 첫 네네. 번째는, 보통 두 개 고르시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네요. 네, 그냥 하나만 맞고 하나를 틀리면 당연히 아. 객관식에서는 틀리겠죠. 그래서 두 개 고르시고 많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보통 끼니들이 문제라고 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음이었는데 특히 다섯 가지에서 맞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리음. 역시나 이러한 문제 또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실은 곤란하기가 조금 정답을 저희가 선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이러한 기전의 기본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네네. 시험 문제가 역시나 기전도 많이 평이해진 거는 조금 사실이에요. 자, 기전과 근영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둘 다 미래인이라는 출판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근영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 개념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면 기전은 기본 개념에다가 조금 플러스해서 어떤 적용 문제까지 조금 들어가 있구나라고 아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번엔 제가 궁금한 건 사대부고요. 사실은 사대부고는 1지망의 경합학교죠.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향가는 50%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도 네네. 작년에 사대 쓰던 아이들 중에 이제 다자녀 아이 한 명 붙고 다 떨어졌어요. 지금. 오, 사실 이 네네. 아이들이 기전에 다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대부고는 어떤가요? 저희가 원래 사대는 가장 평이하다라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평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전반적으로 사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시험에 문학, 문법, 뭐 화법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전체적인 거를 조금 편식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럼 사대는 예전보다는 조금 수준이 올라갔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갔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4대 시험은 그대로인데 다른 학교의 전반적인 시험이 조금 4대만큼 좀 평이해졌다라고 보면 될것 국어를 같아요. 봤을 때는 크게 사대를 쓰고 안 쓰고 메리트가 크게 있는 편은 아니네요. 네, 맞아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학교인 성심여고예요. 성심여고도 1지망의 경합인 학교죠. 교복이 참 전통적인 느낌은 혹시 어디 학교 나오셨죠? 제가 성심 나왔습니다. 그쵸. 아, 네네. 뭔가 느낌이 그 고풍적이고 전통적인 느낌이 좀 많이 물씬 풍기는 저희 국어쌤이시거든요. 이 성심여고 같은 경우는 영어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국어도 약간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가요? 국어는 문제 자체는 크게 뭐 어렵거나 이런 것보다도 외부 지문이 항상 나와요.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좋아하세요. 영어는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아, 영어는 외부 지문이 안 네, 나오나요? 그래서 오히려 깔끔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성심을 되게 많이 밀고 있는 학교예요. 국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학이면 문학 쪽, 뭐 그다음에 비문학이면 비문학 쪽. 현재 아이들이 배우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교과서와 연계된 이러한 지문들을 꼭 넣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한강 작품의 문학 작품이 실제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는데요. 물론 학교에서 자체 자료를 만들어 주시긴 했지만 아이들이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평이하다고만은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면 한강 작가님 같은 최근의 작품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는 자습서라든지 뭔가 이것들 분석해놓은 어떤 그런 것, 분석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나갔던 선생님들의 수업 내용이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정말 중요해요. 감사하게도 그 네네. 성신여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단 같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요. 아니면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다 이렇게 네네. 프린트를 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시키곤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따로 또 만드는 편이고요. 네. 이 영어랑 국어가 참 다르네요. 영어는 되게 평이했는데 그러면 성심 같은 경우는 의외로 국어적인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하겠어요. 편차가 좀 크겠어요. 네, 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에선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국어에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하거나 그리고 충분히 응용할 수 있어야지만이 성심을 조금 가면 그래도 그런 친구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성심을 지망하려고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를 대하실 때 조금 더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라기보다는 일찍부터 뭔가 기본을 잡아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네네. 제가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것들은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앞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영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라든지 서답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전 같은 경우는 똑같은 꼼꼼함이지만 객관식에서 여러 개를 고르거나 두 개를 고른 답이 많기 때문에 정확도 있게 객관식으로 접근하는 아이들이 유리할 것 같고요. 사대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국어적인 그러니까 편식하지 않은 여러 영역들을 골고루 건드릴 수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느껴지기에 성신여고 같은 경우는 베이스 그러니까 응용되는 베이스 외부 지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을 좀 갖춘 아이들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요. 설명에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낮아졌다. 국어가 좀 쉬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들 성적표를 좀 확인해 봤을 때 되게 성적 차이가 극명해요. 상위권이 너무 쉬웠다라고 하고요. 중위권도 너무 쉽게 나왔대요. 망했대요라고 하지만 자기네 점수는 되게 망했다. 저 되게 잘 봤어요. 쉬웠대요라고 하지만 점수는 쉽지 않았다. 뭔가 80점이라고 말했으나 여러분이 50점대였다.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읽었을 땐 쉬웠는데 결국 점수를 환산해보고 나니 좀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체감의 난이도와 왜 실질적인 점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 양극화가 이제는 좀 당연시되는 현상인 것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쉬웠다라고 느꼈는데 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 학교별로 아이들이 그 학교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 네네. 학교가 원하는 서술형과 그 학교가 원하는 그 형식과 조건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답이 분명히 맞았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가지고 왔을 경우에 아이들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깎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도 남자애들은 글씨 못 쓰면 다 깎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그쵸? 근데 남학교뿐만이 아니고요. 남학교, 여학교 점점점 저희가 글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칭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칭인지 아니면 침인지 뭐 이런 밑에 받침 같은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빨리 쓰다 보면 사실은 이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습관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습관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아이들의 점수를 조금 좌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글을 읽는 데서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어떠한 지문을 갖다 놓아도 사실은 잘 하고요. 그러다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확히 실수를 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나쁘지 않았다라고 느꼈지만 실질적으로 원하는 답은
아예 그 아이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경우가 또 많기도 해요. 저희가 보면.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어떠한 시험지라든지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저조차도 와 이렇게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아이가 접근하는구나 말도 안 되게 접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점점점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아이들이 양극화가 조금 심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잠깐 해드리자면,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졌으나 아이들의 기본적인 문해력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네, 아주 명쾌하네요. 네. 제가 정리를 매우 좋아합니다. 사실 필기는 영어도 그래요. 근데 저희 국어선생님이 되게 예민하셔서 글씨를 잘 안 써온 애들 있죠. 날라리처럼 쓴 애들 다시 지우게 시키고요. 화를 되게 많이 냅니다. 많이 내시잖아요. 많이 내요. 분노가 거의 분노급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모르는 문제를 틀렸을 때는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게 조금 더 다시 한번 하면 되지만 사실 아는 문제를 글씨를 잘못 써서 틀려서 등급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속상해요. 사실은 이게 순간적으로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평소에 잡지 않으면 사실은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보다 좀 점수에 좀 더 목매는 경향도 있긴 해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예민하지 않고 맞아요. 좀 예민하고 예민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문해력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애들은 책을 읽을 때 깊이 사고하지 않는 습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글을 읽을 때 저희는 사실은 웹툰 요즘 많이 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냥 텍스트적인 어떤 글을 깊게 읽고 빠져들어서 뭔가 지금 이해하는 게 좀 부족하다. 영어생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여기에 좀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쉽다 하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너무 쉬워졌다. 요즘엔 뭐 5등급 되다 보니까 편하다, 평이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연도 아이들 그 위에 선배들에 비해 쉬워졌다는 거지 현저하게 지금 아이들의 시각에 쉬워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타이트하게 국어를 준비했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만 좀 평이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아이들이 일단은 처음 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고전 시가라든지 문법이라든지 뭐 고전 문법이라든지 사실은 거의 처음 접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뭐 쉽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처음 접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거를 접하고 충분히 연습한 아이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게 적용하기가 조금 더 좀 아는 부분이 조금 많아지고요. 요새 문법도 종류 진짜 많잖아요. 뭐 맞아요. 중세 문법 나왔다고 하고 애들이 막 뭐 무슨 맞춤법? 한글 맞아요. 맞춤법? 맞아요. 거의 외국어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한글 맞춤법도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거의 인터넷상에서 쉽게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뭐가 맞는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국어가 좀 어려워서 좀 안 나온다라고 하셔도 화를 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한번 시험지를 보시면 쉽지 않다. 네, 진짜 말씀을 드리고 좀 싶어요. 아마 당일날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을까요? 제가 수능 문제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길게 한 45분가량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국어적으로 타고난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도 있고 좀 유전적으로 언어적 감이 좋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아이들과 이제 감이 부족한 아이들의 격차가 좀 크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좀 밑에서 시작한 아이들이 고득점을 맞기는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국어적인 가진 그 유전적인 어떤 성질과 점수가 100% 비례하는 상황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면은 네네. 사실은 뭐 국어적인 어떤 능력치보다는 보통 네. 아이들이 얼마나 좀 성실하게 본인이 그 부분을 조금 열심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어차피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 정해진 부분은 이 학교에 맞춰서 얼마나 좀 꼼꼼하고 이 내신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이들의 내신 성적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타고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좀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타고났다 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요. 오히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은요, 금방금방, 이거 아는데 하고 이렇게 쓱쓱 넘어가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한 친구들은 오히려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맞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정확도가 많아요. 떨어지는군요. 그럼요. 아, 그러면 아이들의 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국어적인 감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제가 문득 대화를 하다가 궁금한 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네. 요즘 애들 거의 논술학원 되게 많이 다녀요. 저희 아이가, 첫째 아이가 8살인데요.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무슨 특정한 브랜드를 좀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논술이나 책 읽기, 리딩 학원을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문해력이 좀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궁금해요, 사실은. 사실은 저도 논술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논술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언어 쪽이다 보니까 이쪽을 네네. 제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책 진짜 많이 읽거든요. 막 일주일에 하나씩 두 개씩 읽어오라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논술이 추구하는 거랑 입시 국어가 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논술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얼마나 조금 더 잘 풀어냐라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 입시 국어는 정확한 답이 있고요. 이 답을 우리가 어떻게 이 답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조금 더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입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으로서의 국어랑 그럼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사고를 확장하는 개념이 좀 다르다,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리고 아. 실질적으로 배우는 부분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논술을 잘했다고 해서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또 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대로 역으로 논술을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논술 같은 경우는 책 읽기가 메인이 되잖아요. 책 네네. 읽고 생각하고 서술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국어는 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도 있고 뭐도 있죠? 고전시가도 네, 있고요. 고전시가도 있고요. 또 뭐 문법도 있고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작문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이랑 연관을 했을 때 100% 인과성을 갖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도 현장에서 거의 아이들 지도한 지 오래됐어요. 쌤도 되게 오래되셨잖아요. 그런데 네네. 기억나는 아이들이 좀 있나요? 가장 기억나는 아이들은요. 네네. 처음에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요, 답을 맞춰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한국어다 보니까 얘를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네. 뭔가 언어적 뭔가 감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요, 생각보다 잘 문제를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게 답이야? 라고 물었는데 아이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것 같아요 해요. 이건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건 것 같아요는요, 현장에서 어떠한 긴장도라든지 어떠한 상황이 조금 바뀌면 이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감으로 푸는 애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의 아이들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왜 도대체 답이 근거가 이거인 것 같아? 네 생각은 왜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과 이 아이가 생각하는 정답의 방향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갈 때 굉장히 사실은 뿌듯함을 느끼고 저만의 조금 만족도가 쭉 올라가고 그런 친구들이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뭐 이 아이들은 결국 결과가 좋았나요? 그럼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제가 보면 네. 성실하고 꾸준하고 본인의 방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이 함께 뭔가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선생님화 됐던 그 모습. 네.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정확성 요구하는 선생님의 방식과 맞아떨어져 가는 느낌을 봤을 때 희열감을 느끼시는 편인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성과가 조금 나쁘지 않았다. 네, 그랬을 사고하는 때. 방법이 좀 잡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요, 선생님 어떤 수업의 특징을 좀 가지고 계실까요? 선생님만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맞아요. 약간 강압적이고, 저를 아시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겠지만 강압적이고 밀어붙이고 한계를 넘고 막 극한까지 쪼고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선생님 수업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만의 사실은 네네. 수업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느낌을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조금 제 수업은 처음 듣는 아이들도 무조건 이해가 가는 수업을 하자가 저의 기본적인 모토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업. 이게 선생님 교육관이신가 봐요. 맞아요. 이게 저의 교육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어떠한 학생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제 수업을 무조건 처음 들었을 때 이 수업이 거의 완벽하게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저의 기본적인 모토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굉장히 쉽게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이 엄청 쉬워요? 맞아요. 첫 번째 수업 쉽고요. 그 다음 수업은 첫 번째 수업에다 조금 더 추가하는 느낌이에요. 회독을 여러 번 하나 보네요. 네, 맞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수업만 들어도 기본적으로 조금 아이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수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지 않아도 학원에서 회독을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복습만 좀 해주고 따라와주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좀 점수를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그냥. 사실은 그런 편이에요. 점점 더. 네.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시험 기간에 학원에서만 공부하지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어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지만 거의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원 안에서 거의 다 끝내고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따지는 과목이긴 한 것 같아요. 수학, 과학이 아무래도 지금의 좀 기조가 좀 있다 보니까 최대한 영어랑 국어는 학원 와서 끝내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애들이. 사실은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학원에서 다 끝내고 가다라는 이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집에 가서 뭔가 과제를 내주거나 이랬을 때 아이들이 자꾸 과제 자체가 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수학 했어요, 뭐 과학 했어요, 뭐 다른 과목에 자꾸 뭐 어떻게 영어 했어요, 뭐 이렇게 국어, 영어, 뭐 과학 이런 거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국어가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럼 자꾸 과제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럼 차라리 학원 내에서 모든 걸 거의 다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아서도 좋고 그 시간 안에서도 좋으니 최대한 끝내고 가는 게 저의 자꾸 이렇게 수업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 선생님은 모두가 다 이해하는 수업을 하고 싶으시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회독을 통해서 점점 쌓아가는 수업을 좀 하시는 편이라는 것이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러면 좀 잘하는 애들은 조금 다회독이 뭔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잘하는 친구셨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회독을 한 3회 정도를 원래 생각을 제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3회독까지는 잘하는 친구든 못하는 친구든 계속 쌓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적용을 좀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면 네네.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사실 풀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잘 잡혔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를 적용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문제를 제가 적용할 때도 난이도별로 주는 편이에요. 사실 처음에 그 다음 난이도 사실은 이렇게 난이도별로 제가 계속 아이들에게 조금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이 문제는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고 어설프지 않고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오답까지 아래에 쓸 수 있게끔 조금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편이고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다시 또 회독이에요? 저와 또 주말에 보강을 또.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쉽지 생각해. 않네요. 근데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좀 내용이 좀 생겼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아예 대상이 예비 고1이거든요. 그럼 네네. 지금 이 시점, 지금 오늘이 8월 중순쯤 됐으니까요. 8, 9, 10, 11, 12, 1, 2, 7개월, 6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겨울방학 시작하는 아이들보다는 조금 빨리 시작을 하는 거죠. 몇 개월 더요. 3, 4개월을 더 사실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비고일반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아이들은 뭘 배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준비하는 것들은 중학교 네네. 과정을 전체적으로 본인만의 어떤 체계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체계화를 전체적으로 잘 쌓지 않으면 사실은 고등학교에 네. 가서는 저희는 거의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는 내가 배운 작품만 나오지는 않아요. 당장 문학만 보더라도요. 문학 작품에 어떤 정서 같은 게 나올 때 내가 배운 작품이 그리움이라고 하면 이 그리움과 연결된 다른 모르는 작품들이 이렇게 선지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 적용하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적용이라는 건 제 생각은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기본 개념을 자기 거로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는 작품을 이걸 자꾸 적용해서 연습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 적용 이렇게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중학교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배워요. 뭐 소설 따로, 시 따로, 그 다음 뭐 화법도 뭐 이렇게 토론 따로 이렇게 따로 배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어떤 틀로서 제 머릿속에 자신의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봤을 때 하나의 전체적으로 이거를 쭉 이어서 뭔가를 사고하기보다는 그게 좀 단편적으로 사고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기본적 체계, 어떤 표현 방법이라든지 어떠한 전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이거를 어떤 기본적인 거는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때 어려운 작품, 당연히 어려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충분히 적용이 좀 잘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중간과 기말을 시험을 대비하기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실력을 올리는 시기가 지금 시기겠네요. 맞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도요, 이미 중학교 때 다 이런 기본을 잡고 왔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이런 수업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손 부분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그럼 겨울방학에 국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내신을 만들기엔 부족하진 않나요? 이거는 물론 선생님마다 보시는 거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니면 목표 등수라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신은 어쨌든 나와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이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겨울방학에 시작해도 목표가 내신 정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국어가 부족하지 않은 이상 괜찮다. 라고 하시는 건가요? 꼭 그렇게 말을 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가 1학년 때만 부는 게 아니라 2학년 때, 3학년 때도 있는데요.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은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사실은요. 한 학기 때 문학을 다 배우는데 이 문학을 학교에서 배운 것만 하지는 않아요. 다른 외부 지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적인 전반적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사실은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은 해요. 지금부터요? 네네, 그럼요. 그럼 내신을 위해서는요? 1학년 때 내신, 그 다음에 2학년 때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저희가 거의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떠한 그 공통국어 1, 2라고 해서 어떤 범위가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2학년 때부터는 뭐 바로 문학, 하나를 한 학기에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 문학 작품을 학교에서 배운 작품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지문을 좀 많이 가져오세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네. 그러면요, 꼭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네네. 인강이라든지 뭐 이제 공영방송 EBS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국어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겨울 때부터 해도 되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이 아니더라도 지금부터 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책을 많이 읽고 어휘적으로 나쁘지 않은 친구들은 얼마든지 강의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본인의 공부 습관이 잡혀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미 인강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혼자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겨울 때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첫 번째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문법이 잘 생각이 나지가 않는다.
1학년 때가 저희가 품사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은 영어가 팔품사인 건 알면서 국어는 국어라고 하면서 국품사라고 얘기를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1학년 때부터 문법이 좀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그 다음 두 번째, 어휘가 좀 부족한 친구들. 저는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어휘를 사실은 따로 강의를 보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휘만 나와 있는 강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점수와 연관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휘가 좀 부족한 친구들, 그래서 이 어휘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좀 알고 싶은 친구들, 좀 이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원에서 좀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어휘도 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어휘가 좀 잘 돼 있고 책을 많이 읽고 자기주도가 잘 되는, 소위 좀 빠른, 이해도가 빠른 아이들은 겨울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그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져가야 되는 아이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그걸 시작해 주셔야 고등학교 대비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금 보태서 하나 얘기를 하자면요. 사실은 국어적인 전반적인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도 빠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어휘라든지 이런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요즘하고 과거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면 좋으나 당장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네. 하다못해 시중에서 있는 비문학 책이라도 조금 문장 스스로 조금 공부를 조금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국어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사실 행간 이해가 좀 잘 안 되면은 다른 과목도 잘 안 돼요. 네네. 보통 맞아요. 지문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요 수학 시험지 못 풉니다. 이해 잘 못해요. 영어도 해석은 하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국어가 좀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요. 사실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냐면요. 5시가 지금 바이트가 하고 있는 상태예요. 새벽 5시고요. 이제 1시간 뒤면 이제 해가 뜨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 혹시 박소연으로 삼행시 가능하신가요? 네, 그럼요. 진짜 가능하세요? 저 선생님 임기응변이 매우 약한 스타일이시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제가 나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박소연 선생님은 소,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현재 아주 행복한 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장난이고요. 진짜 질문 드려볼게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입시 국어란 단 한마디로 빈칸이다. 입시 국어란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답이 있다면 반드시 그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입시 국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와, 진짜 오늘 설명회 때 이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죠? 이 오늘 말했던 이 장장 한 40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처음엔 저희 선생님하고 준비한 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저한테는 5분 정도라고 했어요. 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길어지는지 깜짝 몰랐어요. 놀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수다 중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아직도 엄청 많은데 이거 2부를 한번 남학교 남아있거든요. 사실 여학교를 딱 찍었는데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음에 예쁘게 옷을 다시 입고 이제 남학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남학교는 또 제가 또 열심히 예쁜 모습과 또 조금 더 의상도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좀 잘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2탄 남학교는 어떤 국어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로 진행을 할 건데요. 아참, 여러분이 기대하던 다운 영어 고교 선택 설명회 날짜가 잡혔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 다운 영어 본관 4층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아시죠? 저희는 무조건 독특하게 합니다. 사실 고교 선택 설명회를 저희가 진짜 완전 초기에 했던 학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 군데에서 진짜 많은 정보를 좀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게 정보를 좀 자세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기존의 고교 선택 설명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말 선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죠? 다운은 무조건 넘버원. 처음 시작하는 고교 선택 설명회예요. 그래서 아마 색다른 프로그램의 선택 설명회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